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제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삶의 질 순위와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개념은 1920년대부터 등장했는데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삶의 질, 즉 Quality of Life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또는 삶의 가치를 이루는 생활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과거부터 GDP, 즉 국내 총생산과 GNI, 국민 총소득은 경제사회 발전의 측정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이 당연히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저출산, 빈곤 문제, 사회 갈등의 심화, 범죄, 환경 오염의 증가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의 등장으로 정책적 관심이 경제 성장 중심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 발전에 대한 측정 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21세기 들어 경제 중심의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국제적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된 스티글리치 위원회에서 경제적 성취 및 사회 발전 측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OECD에서는 2011년 50주년을 맞이하여 더 나은 삶의 지수를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2009년 제3차 부산 OECD 세계포럼 개최를 계기로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 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2014년에는 종합지수를 시산하였습니다. 또 2017년 3월에 한국삶의-질 학회와 공동으로 2015년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하였지만 해당 연도의 비율을 단순 평균하여 작성한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비교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연구는 저를 포함한 3명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인데 제가 제1저자로 참가하여 연구한 것입니다. 재작년에 연구를 했지만은 이 분야에 대한 다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대구 지역 삶의 질 평가를 위해서 2011년과 2016년에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가지고 16개 강력 시도별로 비교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객관적인 측정 지표는 선행연구와 FGI, 즉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조사를 통해서 분야별로 최종 선정하고 전문가 중심의 AHP, 즉 분석적 계층화 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 통해서 영역별,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했으며 지표별 표준화를 위해서 표준화 지수, 즉 G-스코어를 계산하여 분석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삶의 질에 관한 객관적 통계 자료는 통계청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한국은행,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1차 선정하고 FGI 조사를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2개 연도와 16개 광역시도별로 공표되는 자료가 의외로 많지 않아 지표 선정 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1차로 10개 영역 약 50여 개 지표를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5개 영역 29개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영역은 경제 고용 분야, 교육 문화, 복지 보건, 교통 안전, 환경 공동체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세부 지표는 총 29개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지표를 보면은 먼저 경제 고용 분야는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들인 1인당 지역 총소득, 즉 GRI, 고용률,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상용 근로자 월급액, 상용 총 근로시간, 1인당 세출액 등의 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문화 분야는 인구 10,000명당 유치원 학급수,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률, 인구 10,000명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인구 10만 명당 공연시설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인당 국내 관광여행 횟수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복지보건 분야는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의사수, 의료서비스 만족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 국민연금 가입 비율,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 등을 선정하여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 현황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안전 분야는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주민 10,000명당 화재 발생 건수,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인구 10,000명당 경찰관 수,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 등을 선정하였고 환경공동체 분야는 하수도 보급률,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주택 자가 비율, 투표율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변수들 중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종합합니다. 영역별로 표준화 지수를 계산하여 분석한 다음 이들 5개 영역을 종합하여 종합표준화 지수를 계산했습니다. 분석 결과 삶의 질에 관한 통계를 그대로 적용한 대구의 단순 종합표준화 지수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2011년과 2016년 모두 15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AHP 조사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종합표준화 지수는 2011년 15위, 2016년 14위로 한 단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가 약 30년간 최하위인 것보다는 다소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5개 영역별로 보면은 경제 고용 분야는 16위로 가장 낮았고 교육 문화 분야는 10위, 복지 보건 분야는 10위, 교통 안전 분야는 10위, 환경 공동체 분야는 15위 등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대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 고용 부문과 환경 공동체 부문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제 고용 분야 종합 표준화 지수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는 시민들의 전체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지역 총소득과 1인당 세출액이 낮고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다
상용 월급여액 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총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지역의 환경공동체 분야 종합표준화지수는 2011년 13위에서 2016년 15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환경 분야 순위가 상대적으로 악화된 이유는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이 크게 감소하고 인구 대비 도시공원 면적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대구 지역은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인구 대비 도시공원 면적과 주택의 자가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16개 광역시도에서 대구의 위치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시도별 삶의 질 순위는 그 자체보다는 해당 지역의 개략적인 위치를 알고 향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